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어요. 기본 검사는 물론 MRI까지 찍어본 결과 척추 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라니 생소한 병명도 놀라웠지만 제가 아픈 이유가 기막혔습니다. 글쎄 의사 선생님은 유전적 이유도 있고 어릴 때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한 게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짚어보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체조 선수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운동을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 잘못된 습관이 병을 악화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운동은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젊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척추 분리증,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꼼꼼히 짚어주세요. 네. 자, 건강한 뷰티 오늘은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질환이 젊은 환자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정형외과 신재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척추 분리증입니다. 오늘 병명이 일단 이름 자체가 약간 척추를 분리시킨다고 하니까 약간 무서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이게? 네,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이 끊어져 네네. 척추 마디가 분리되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설명도 무섭긴 무섭네요. 네. 네. 통상적으로 허리 아래 척추뼈인 5번 요추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예.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척추 분리증 그럼 왜 생기고 증상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과격한 운동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골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허리에 힘을 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통상적인 증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 쪽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부위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운동을 하거나 서 있을 경우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쉬면 통증이 완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다른 검사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유도 선수 이원희 씨나 또 연예인으로는 지성 씨나 이은하 씨가 이 척추 분리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별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나요? 네, 척추 분리증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허리 질환입니다. 네. 요즘은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높은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경우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듣기는 무서운 병인데 아까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좀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늘 사연자도 이제 젊은 시절에 중3 때까지 체조를 하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도한 운동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운동을 하다 이렇게 된 거면 쉬면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질환인가요, 이게? 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허리 상태를 만들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행하다가 요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지만 요통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허리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허리 근력이 약해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하실 때 전문의나 치료사들의 지도하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척추 분리증의 경우 이제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허리 통증의 유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고 예. 또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관절 협부 쪽에 결손이 있는지 예. 척추 분리증이 진행이 되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되었는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환자분의 화면일까요? 그러면? 네네. 예. 또한 저는 MRI 검사를 통해서 예. 어디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와 밀려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 분리증 치료가 어려운지요? 요즘 현재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라든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행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소염 진통제의 처방과 환자분의 대행 정도와 근력의 필요 여부를 체크해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를 하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협착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좁아진 통로를 넓혀 하지로 이어지는 방사통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척추하면 저희들은 보통 척추 쪽은 디스크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은 아니고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진 분리된 거니까 좀 아예 다른 질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혜정 씨도 지성 씨 얘기하셨는데 지성 씨도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도 그 마라톤 하는 예능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잘 관리하면은 잘 이렇게 또 지내실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혹시 그러면은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도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좀 오히려 근력 강화 같은 걸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리에 퇴행이 진행이 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료인의 지도하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과 같은 허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병행하면서 보존적 치료와 바른 자세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또 코어 운동을 하는 게 또 중요하군요. 그렇네요. 건강한 이 척추를 지키려면 사실 이제 생활 속에서 습관 잡는 거, 예방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생활 습관 가지면 좋을까요? 허리에 좋지 않은 행동이나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시간 앉아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쿠션을 받쳐서 네. 척추의 만곡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주무시는 것보다 예.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서 주무시면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생활 속에서 이런 자세 하지 마라라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수험생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예. 의자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인데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예. 집중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양반다리는 허리와 고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무직 하시는 분들 중에 의자 앉은 다음에 신발 벗고 양반다리 하시는 시원하다고.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예. 네, 또한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X자로 교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이러한 자세는 다리를 꼬는 동작에 변형된 자세이기 때문에 또한 허리와 고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예. 이런 자세는 멀리하시는 게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꼭. 그러니까 요거 말씀하시는 뭐 거죠? 아예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라도 이렇게 X자로, X자로. 지금 네. 화면에 지금 저 X자로 이렇게 요거 안 좋다고 합니다. 안 되네요. 예. 네. 자, 화분 우리 저 일상생활에 보면 화분 같은 거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할 때 또 애도 이제 무거워지면 애들다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평소에 허리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허리 통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허리에 좋은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신다면 몇 달 뒤에 좋은 허리 습관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습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에 지나간 내용도 좀 많습니다만 일단 머리에 기억되는 건 이거 앉은 자세로 양반다리 하는 거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리고 다리 요렇게 다리 하는 요렇게 거. X자로 네, 안 요거 됩니다. 안 된다. 이거 늘 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요런 습관했어요. 습관,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가 좀 고쳐나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심재명 원장님 그리고 유혜자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